여러분, 오늘은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TGIF. Thanks God, it's Friday.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무역계약의 실무적인 체결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쭉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쭉 써 있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무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반드시 무역 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역 조건을 협상하시기 전에 1번 NDA 관련 협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NDA에 관련 협상. NDA라는 게 뭐냐면요.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Non-Disclosure Agreement 해서 기밀 유지 협약이에요. 자, 그럼 왜 그 NDA에 관련되는 협상을 먼저 해야 되느냐? 무역 조건 협상하기 전에. 그건 왜 그러냐면 무역 조건을 협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회사의 기밀스러운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죠. 예를 들면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어떤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성 부품이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협상을 할 때 정보를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이 협상이 계약까지 가서 체결이 되면 좋은데 중간에 깨졌을 때 한쪽에서 뭐 고의든 아니든 어쨌든 제3자한테 그동안 주고받았던 기밀을 누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가격 정보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넘겨줬는데 계약은 안 되고 계약은 깨져버렸어요. 협상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3자한테 야, 쟤네 한국의 그 S사, 에? 한국의 예, S사 반도체 만드는 S사가 야 반도체 가격이 얼마래더라?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쵸? 그죠? 그래서 무역 조건을 협상하기 전에 반드시 NDA 관련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보면 그냥 급한 마음에 에이 또 안심하는 마음에 믿고 그냥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협상을 한단 말이죠. 그다가 깨지고 나가지고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변호사나 아니면 닥터, 뭐 특히 신경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일들을 의뢰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형편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할 때 반드시 NDA에 관해서 이와 유사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한테 어떤 사건을 위임을 때도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나한테 들은 얘기는 제3자한테 하지 마세요. 하고 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털어놓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뭐 가끔 그러긴 하죠. 친구들끼리도. 그쵸? 야, 나 이런 얘기, 나 지금 사정이 이런데, 예, 이 얘기 너만 알고 있어. 남한테는 하지 마. 너한테는 얘기해줄게. 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하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정리하면 그런 얘기예요. 무역 조건 협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첫 번째 NDA에 관련되는 협상을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NDA 관련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하자라고 쭉 얘기했으면 이거를 아예 어그리먼트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합의서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서를 만들고 나면 혹시라도 계약이 깨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공했던 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조금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역 조건 협상을 한다라는 거죠. 무역 조건 협상할 때 크게는 제품 거래에 관한 조건. 그쵸? 그래서 특히 8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 전번에 했었나? 안 했었나 모르겠네. 8가지. 품질에 관한 조건, 그 다음에 수량, 가격, 대금 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에 관한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어떤 안건이 있냐면 일반 조건에 관한 거. 일반 조건이라면요, 영어로는 General Terms and Condi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 조건은 이거는 거래에 관한 그 제품 거래에 관한 거 하고는 또 별도로 이거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을 대비한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는 일반 조건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가항력 조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뭐 태풍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쓰나미나 전쟁이나 파업이나 폭동이나 소요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하자. 뭐 계약을 뭐 2주 동안 연기하기로 한다. 아니면 계약을 뭐 종료를 시키기로 한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불강에 관한 조건 아니면 뭐 분리 조항 계약서 일부 내용이 가행법에 위배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권리 침해에 관한 조항,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조항 여러 가지 조항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 조건을 협상을 할 때는 크게는 제품 거래에 관한 조건 8가지. 그 다음에 일반 조건들. 근데 일반 조건은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모든 상황을 대비한 완벽한 일반 조항을 만들어 놓는 건 그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쵸? 예를 들어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일을 떻게 당할지 아냐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우리 삽시다. 라는 원칙은 정해놓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남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처리하자.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일반 조건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조건이다. General Terms and Condition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계약서 쓸 때, 예, 그 전면에다가 제일 먼저 8가지 조건에 관해서 먼저 합의된 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일반 조건들을 쭉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개별 그 조건들이 중요하냐? 일반 조건이 중요하냐?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예. 어쨌든 조건을 협상을 하고요. 나중에 이거 3번 무역 조건 협상 관련돼 가지고는요. 별도로 제가 또 며칠 동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8대 조건에 관해서. 8대 조건을 협상하려면 어떠어떠한 실무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 조건들은 대개 일반 사람들이 많이 기업체들이 많이 계약서에 집어넣는 일반 조항은 이런 거다라는 걸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시간을 꽤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 간의 무역 조건을 합의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떤 수단으로? 뭐 이메일로 하든 전화로 하든 뭐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든 그쵸? 아니면 뭐 요새 SNS로 하든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요. 그죠? SNS, 카톡 뭐 이런 거 합의를 하고 그게 이제 합의가 되면 5번 MOU나 LOI를 체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체결해야 한다가 아니고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MOU나 LOI라는 거는요.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는 양해각서. LOI는요. Letter of Intent. 그래서 이건 의향서. 이 둘 다 이거는 뭐냐면 서로 간에 기본 조건에 대한 합의한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을 예, 법적인 구속력이 없이 서로 간에 합의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혹은 LOI. 그래서 이거는 체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래가 아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협상하는데 거래가 너무 커가지고 협상 기간이 길어진다. 그랬을 때 중요한 내용이 일부가 합의가 되면 그것만 따로 이렇게 합의서를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MOU나 LOI는요 기본적으로 체결을 할 때 이 계약서 그
의향서나 아니면 양해각서를 쓸 때 양 당사자가 이건 비록 우리가 합의서를 쓰긴 쓰지만 이거는 구속력은 없어. 구속력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 합의서 내용들을 이행 안 해도 돼. 그래도 법적 책임 못 묻는 거야.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갖고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어요. 뭐냐면 MOU나 LOI도 내용이 구체적이면 이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요. 이게 좀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MOU나 LOI는 제가 또 따로 띄어내서 뚝 띄어내서 따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5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쵸?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에 관한 합의를 한다. 그래서 4번하고 6번은 이건 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조건. 아까 사실은 세밀하게는 않으면 기본 조건이다. 그러면 아까 8대 조건이 있죠. 품질, 수량, 가격, 대응 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그러니까 제품 거래에 관한 조건. 6번은요. 일반 조건이죠. 일반 조건.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합의. 예, 이런 내용들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7번째,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거죠. 그럼 체결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예. 제가 계약 시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계약서는 누가 써야 되겠죠. 누가 써요? 셀러가 쓸 수도 있고, 바이어가 쓸 수도 있다.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누가 쓰든 계약서를 써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받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인해서 받고. 그래서 요 무역 계약 체결에 관해서는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약의 성립 그래서 청약, 승낙,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발생, 청약의 철회, 취소 여부,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승낙의 취소나 철회,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계약의 체결, 계약의 성립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내일부터 이제 쭉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약간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계약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요? 이론적이라는 게 법률적인 의미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약과 관련돼서 분쟁이 생길 때는 그 법률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률적인 의미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밑에 Power of Attorney라는 거는 위임장을 얘기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계약을 체결할 때 꼭 대표이사끼리 사인은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대표성을 가진 representative 대표자가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POA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부터는 계약의 그 성립에 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성립 요건이라든지 그 계약의 그 성립이 되는 기본적인 법적인 그 원리들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고요. 아,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요새 조회수가 보통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하루에 조회수가 한 그 강의에 대해서 조회수가 하루에 보통 한 10개 이내거든요.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는요 하루에 60건 60회가 조회가 됐더라고요. 60분 이상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지?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나? 아니면 학교에서 고등학교?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 하시면은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이 강의를. 예. 저는 이 강의 수익의 목적은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 아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구독자가 뭐 몇 명, 뭐 구독자 한 150명, 한 200명 이것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조회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원래 이렇게 그 전문 강의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재능 기부 차원에서 제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이 보시면 좋잖아요. 그죠? 기분 참 좋더라고요. 한 60분 이상 하루에 이렇게 조회하시니까, 시청을 하시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